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9월 1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거래량은 아마도 600건대로 역대 최저치, 올해 역대 최저치를 한번 갱신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재갱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산 롯데캐슬 보류지 결과 이미 나온 지는 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블로그에 일부 블로그들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자꾸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국평의 가격 이안동대구 4.38억, 우방 드림시티 3.65억, 요거 조금 충격적이죠. 다사 2편은 세상 3.1억,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는 흑우 업체. 자, 남산 롯데캐슬 보류지 결과인데요. 59 타입 4개가 미달이 났어요. 아예 입찰 참여자가 없었고요. 111동 2404호 같은 경우에는 자, 내정가 입찰 시작 가격이 4억 8,800이었어요. 4억 8,830만원. 근데 4억 8,880만원으로 50만원 더 써서 단독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84제곱미터는 전부 다 낙찰이 되었는데요. 5건이 나왔는데 입찰 가격은 6억 중반대부터 거의 6억 중반대부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요거 얼마 전에, 요거 나오기 전에 얼마에 나왔었나요? 9억에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84제곱미터 보류지, 요거 두 번째로 했던 건데, 첫 번째로 나왔을 때, 9억에 나왔을 때, 이 10세대, 59 타입 5세대, 84 타입 5세대, 10세대가 전부 다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눈높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죠? 요즘 가격은 한 7억 전후, 7억 전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05제곱미터 3,303호 33층 105동 33층 같은 경우에는 입찰 가격이 6억 6천에 나왔는데요. 한 10% 정도 더 썼어요. 그래서 7억 1천에 낙찰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가장 낮게 된 낙찰 가격 한번 보시면 110동 1904호 같은 경우에는 6억 3,800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요것도 한 2%, 3% 정도 더 썼어요. 낙찰 예정 가격에서. 그럼 다음에 59 타입 같은 경우에도 크게 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좀 아주 특이한 현상, 105동 2904호 같은 경우에는 6억 8,120만원, 6억 8,120만원. 입찰가가 동일해서 이거 재입찰을 한대요. 누군가가 두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수의 입찰자가 동일한 가격을 썼다. 야, 그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6억 8,120만원을 써냈다. 그래서 이게 원래 6억 6,155만원에 1.03을 해봐도 3% 정도 더 쓰면은 6억 8,139만 6천여 원이거든요. 이거 3%도 더 안 썼다. 2%? 3% 정도 더 써낸 거예요. 야, 경쟁이 거의 안 붙었다고 보면 될 정도. 근데 이게 금액이 맞는 건 저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연이겠죠? 자, 어제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었는데요. 2.96, 2022년 9월달 2.96, 지금 기준금리가 2.5예요. 이 기준금리 이번에 9월달 혹은 다음에 야, 이거 기준금리 0.5% 올리거나 하게 되면 코픽스하고 역전될지도 모를 정도. 어쨌든 빅스텝은 가능한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미국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경제 성장률 2분기 내용 찾아서 업데이트 했는데요. 0.7%예요. GDP 성장률 0.7%.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 현상은 아마 장기화되지 않을까. 지금 무역 적자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주간시 거래지수 어제 나왔는데요. 지난주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였어요. 마이너스 0.22. 그리고 전세도 낙폭을 조금 줄여서 마이너스 0.25.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서울이 매매 전세 모두 낙폭을 키워간다. 이 여파가 전국적으로 다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구만 먼저 하락했으니까 니 혼자 먼저 상승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같이 머리끄댕이를 지금 부여잡고 같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어제 좀 신기하다 싶었죠. 어제 역대급으로 이틀 만에 4일치 감소분을 한꺼번에 다 상쇄하고 상승해버렸는데요. 조금 약간 엇박자가 나는데 금요일날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오늘마저 증가했다면 야, 정말 너무 많이 증가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요. 임대 물량도 금요일답지 않게 하락하는 모습, 월세도 조금 소폭 감소, 임대 물량도 소폭 감소, 아마 내일 또 소폭 증가,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정상적으로 화수 증가, 목요일 감소, 금토 증가, 아마 이런 흐름은 다시 재현될 걸로 보여집니다. 매매 거래량 28
738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 숫자 아주 익숙한 숫자들이잖아요. 과거의 거래량 완전히 바닥을 길 때 738건 6월 규제 해제 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었는데요. 8월은 일부 살아났지만 규제 해제 효과가 그렇게 길게 가지도 못하더라.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달 거래 현재 110건 거래 신고되고 있는데요. 아마 600건, 6월보다 더 적은 600건의 거래량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빨간 날수가 똑같은 달, 여기 110건이고요. 6월 방송했던 그 시기와 견주어 보자면 지금 거래량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 아마 6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롯데캐슬레이크 대형 평형도 가격이 하락하더라. 8억 5천만원까지 갔던 것이 2억 정도, 거의 30%는 안 되지만 한 25%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월성 이편한 지난번에도 거래 5억 초반에 거래도 몇 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거의 30% 가까운 가격 하락 나타났습니다. 수성 하늘재 르레브 얘는 가격이 하도 좀 이상해가지고요. 굳이 뭐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지 마시고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자. 가격이 너무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호반 베르디움 요것도 대형 평형의 하락이 나타나더라.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지산동, 시지동 요 대형 평형들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서 혹시나 거래 공백이 길게 있는 와중에 남들 오를 때 다 못 오르다가 뒤늦게 이렇게 거래가 찍혀서 신고가 남들 여기 다 찍혔을 때 나오는 그 신고가 제가 늘 말씀드리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동서맨션 같은 경우에는 찐으로 상승한 거 맞았어요. 찐으로 상승한 거 맞았어요. 규제 해제 안 해줘도 될 것 같죠? 시지동 마찬가지로 수성구죠. 대백도 마찬가지로 찐으로 상승하는 모습. 가격 흐름 보시면 크게 뭐 과거에 비해서 크게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신고가는 명백한 신고가예요. 거래 공백 뭐 생각 굳이 안 해도 될 정도, 규제 해제 안 해줘도 되겠다 이런 느낌 듭니다. 이안 동대구의 가격이 조금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우방 드림시티는 오늘 제일 충격인 것 같아요. 3억 6,500. 이거 5억 6억, 호가는 6억 7억까지 올라가는 것도 본 적인 것 같아요. 호가 기준으로 치면 정말 반토막이다. 인천에는 아파트 가격 반토막이 나왔다고는 해요. 실질적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대구 지역들도 가격은 한 30% 정도 하락했지만 아마 호가 기준으로는 반토막이 났는 사례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신더유 웨스턴 팰리스 28평형 가격이 얼마인가요? 거의 한 17% 정도 하락하는 모습. 삼익주택 요거 재건축이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 언제 될지 모르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물건들이죠. 이것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삼성 한국형 아파트 요 2호선 라인 아닌가요? 2호선 라인? 2호선 라인. 네, 강창교 근처 그쪽인가요?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다섯 이편한 세상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매매가와 전세가 거의 맞닿는 현상, 역전되는 현상들도 좀 많이 보이죠. 삼익주택은 요건 아니네요. 재건축 치고는 그래도 전세가가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10% 채 하락하지 않는 것도 보이고, 보성 2차, 시남동 보성 2차 주변에 신축들 입주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구축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를 때도 같이 영향을 받았지만 조정받는 가운데 그 영향 또한 함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곡동 한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때도 있었네요. 이것도 약간 좀 특수한 거니까 제껴두더라도 나머지 매매 가격, 전세 가격들 바꿔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위아래 순서가 바뀌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들도 간혹 눈에 띄네요.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많이 눈에 띄는데 생각보다 좀 덜 올라서 덜 떨어진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다양하게 해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건당 거래대금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 분위기 안 좋은 거 저걸로 지표를 알 수 있잖아요. 지난번 거래 안 좋았을 때 6월달 거래, 그리고 700건은 살짝 넘겼는데 9월의 거래는 정말 600건대.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600건대 거래 없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로 없습니다. 그만큼 규제 해제해주는 효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억 미만 비율은 더 높아질 걸로 추정이 되고, 요거 다음에 여기 기록 한 개 해둘게요. 150건 이상이 되면 그때나 요거 살펴보자. 그전에는 굳이 안 봐도 되겠다. 하지만 보고는 있자, 어떻게 되는지. 분양권 거래량 8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그나마 분양권 거래는 규제 해제 이후에 조금 거래량이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프리미엄이 빠지면 또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분양권 거래량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직거래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고요. 다사역 규모 올림 센트럴 114제곱미터, 고점 대비 1.4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동대구역 센트럴 자이, 시티자이 6억이란 어쨌든 6억이 무너져 내린 요런 모습. 신규 거래 한 건이 보였고요. 힐스테이트 되고요. 여기도 태평로 라인 쪽에 아무튼 고점에 잡으시는 분들 자본이 좀 증발하는 그런 현상들을 제법 겪었을 것 같고요. 죽전역 동안 IBC 요것도 고점에 잡은 분들 좀 계셨을 텐데 7억 4,800까지 갔던 것이 층수도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5억 3,800이더라. 31층이면 그래 좀 메리트 있어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5억 초중반 어쨌든 요 정도 가격대 5억 3천 4천 살짝 가격이 좀 너무 미세해서 요 가격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대봉사원 퍼레스도 5억 3천 어느 정도 요 정도 눈높이에 맞춰지더라. 죽전역 동안 IBC 저층 같은 경우에는 5억도 가격을 5억도 못 받더라. 전부 다 10억 간다고 했는 그런 아파트들인데 좀 격세지감이 많이 느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94건 신고되었다고 나오는데요. 8, 9월 거래 건수 세어보니까 51건 전세 거래 절벽. 요 거래 건수도 제가 먼저 표로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억 단위로 떨어지는 거 1.5억 옆에 숫자로 표현하시 수성 롯데캐슬더 버스트 5.5억 4.5억 4.5억. 네, 요 층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낮은 층이 죄송합니다. 또 제가 놓쳤네요. 99제곱미터에 5.5억. 어쨌든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율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느낌은 또 들지 않는다. 좀 오락가락합니다. 1.1억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조금 벌어지는 느낌인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요것도 아니구나. 비율로 치면 계속 좀 비슷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 금리 인상하고 나면 그것이 반영되는데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근데 0.5% 오르고 나니까 반영하는데 2개월이 걸린 것이 아니고 그냥 1개월 만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다 금리 인상 다음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억단위. 아이고 숫자 아침에 제가 정신이 살짝 없어서 계산이 퍼뜩 안 되네요. 그냥 간단하게 동그라미만 억단위를 하락한 거 동그라미만 잡았습니다. 2022년 신축 아파트 가격이 여기 좀 나타납니다. 죽전역 동아 IBC 3억 2천까지 높게 전세 거래 한 건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더라. 이 편한 세상 버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도 막 7억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경우도 간혹 보였잖아요. 전세 가격도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매매 가격의 절반 정도 수준, 전세 가격 50% 정도 수준, 3억 2천에 전세가 체결이 되더라. 전세나 대란 없잖아요, 지금. 네. 자, 전세 비율이 오히려 좀 세입자들이 좀 불안해한다. 제가 음성 파일을 어제 한 개 들은 게 있는데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말 방송할 때 그거 한번 제 마이크로 이게 재생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전세 가격 지금 9월의 모습은 2억 5천만 원 수준인데요. 2019년의 전세보다 가격이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살펴보시고 3억 미만 거래 비중 특히 높다. 2억에서 3억 정도의 그래도 거래는 좀 견딜만하다. 요 구간이 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요 부분 1억에서 2억 미만 부분은 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크게 뭐 변동은 없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요 파란색 부분 4억에서 5억 했던 전세 거래 확 줄어들었어요. 4억에서 5억 하는 전세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만약에 5억짜리 전세라고 치면은 과거에 금리가 낮을 때의 10억의 전세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전세 가격 반토막 나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4억 이상 거래량 10% 정도 수준 그래도 유지해 나갈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8, 9월에 월세 거래량 36건 추가되면서 예년보다는 살짝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연초에 비해서 분위기가 별로 살아나지 않는다. 지금 굉장히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세나 월세, 전체 임대 거래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월세 가격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상승률도. 자, 임대 거래량이 이 상반기처럼 이렇게 많아져야지 물량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9월, 10월, 11월, 12월 입주 물량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 물량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